소파 위에서 그 청년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온 세상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23 대학생의 서툰 키스였지만 그 떨림만큼은 진심이었지요. 제 아들 민재의 친구인 최우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청년과 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42 싱글맘인 제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TV 화면에서는 로맨틱한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빗속을 거니는 주인공들의 모습처럼 저희 역시 서로에게 젖어들고 말았지요. 저는 한미선,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평범한 싱글맘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하고 홀로 대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전 남편이 주는 양육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직업이 웹소설과 유튜브 대본을 쓰는 작가였지요. 드라마 줄거리나 막장 사연 같은 의뢰가 들어오면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자극적인 스토리 대본이 잘 팔렸어요. 건당 6만 원씩 받으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지요.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아들 민재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대본 쓸 소재가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막장이라고 해도 현실감이 있어야 조회수가 나오는데 뭔가 자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람들이 진짜 있을 법하다고 느낄 만한 소재가 절실히 필요했지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하던 어느 날 아들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같은 과 동기인 최우진이라는 친구였어요. 둘 다 취미로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있어서 집에서 함께 연습하겠다며 찾아온 것이었지요. 저는 간식이라도 챙겨주려고 컵라면을 끓여 방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참 착한 청년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진이가 자꾸 제 쪽을 훔쳐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날 입었던 원피스가 좀 파인 디자인이긴 했지만 그 시선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지요. 23 남짓한 청년이 나이든 여자를 보니 그러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거 소재가 되겠는걸? 아들의 친구와 얽히는 이야기. 자극적이지만 현실감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이런 콘텐츠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너무 막장으로 가면 안 되지만 현실감만 있다면 대박 소재였어요. 그러려면 직접 느껴봐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스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주인공은 40대 싱글맘으로 아들의 대학생 친구와 눈이 마주치고 서로 끌리기 시작하는 설정. 현실감을 넣으려면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진짜로 무언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분위기만 느껴보는 것이었지요. 웹소설과 대본은 현실에서 영감을 받아야 생생해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몰입하니까요. 며칠 뒤 아들과 우진이가 또 와서 기타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과일과 음료수를 쟁반에 담아 방으로 가져가면서 우진이가 또 밝게 웃으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옷깃 사이가 보였을 겁니다. 우진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여서 마음속으로 미소가 지어졌지요. 모르는 척 바닥에 앉아서 둘이 기타 치는 걸 들으면서 연습하는 거 좀 들어보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리를 끌어안고 앉았는데 반바지가 짧고 바지통도 넓어서 우진이 계속 제 쪽을 힐끔힐끔 보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분명 안쪽이 보였을 것이라 생각하니 우진이 보는 제 모습이 상상됐고 뭔가 조금 긴장되면서도 흥미로웠지요.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고 둘이 합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자꾸 박자를 놓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진의 표정을 관찰했지요. 당황한 듯한 눈빛, 어색하게 웃는 입꼬리를 머릿속에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대본 쓸 때 이 감정을 그대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표정, 이런 느낌, 남자 청년들이 이럴 때 보이는 반응, 모든 것이 소재가 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슬슬 일어나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바로 대본을 쓰기 시작했지요. 40대 싱글맘 주인공이 아들 친구를 처음 만나는 장면, 과일을 내려놓으며 허리를 숙이는 장면, 남자 주인공이 당황하는 표정, 힐끔거리는 시선을 써내려갔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막혔던 글이 술술 풀렸어요. 바로 그런 현실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밤새 대본을 완성해서 다음날 의뢰인에게 보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대박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실감이 장난이 아니라며 어떻게 쓴 거냐는 질문을 받았지요. 그냥 상상력이라는 대답과 함께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대본은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을 찍었어요. 의뢰인이 추가 작업을 요청하면서 속편을 같은 느낌으로 써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흔쾌히 대답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속편을 쓰려면 더 깊은 감정선이 필요했지요. 단순히 힐끔거리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좀 더 긴장감 있는 상황, 뒷이야기가 상상되는 떨리는 순간이 필요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이 다음 주 목요일에 자격증 학원을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다며 우진이가 먼저 올 텐데 괜찮냐는 질문을 했어요. 괜찮다는 대답과 함께 들어오라고 하겠다는 말을 전했지요. 그날이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면서 민재는 학원 가서 좀 늦는다는 말과 함께 방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를 했지요. 우진이가 고맙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켜서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우진이가 쭈뼛거리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같이 TV를 봐도 되냐는 질문과 함께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는 이유를 댔지요. 괜찮다며 옆에 앉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진이가 제 옆자리로 다가와 앉았고 TV에서는 평범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 채널을 돌렸더니 영화 채널에서 위대한 유산이라는 로맨틱한 영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며 기네스 펠트로와 에단 호크가 나오는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영화라는 설명을 했어요. 같이 보자는 제안과 함께 진짜 명작이라는 말을 덧붙였지요. 우진이 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영화가 흘러가면서 주인공들이 재회하는 장면, 오래된 저택에서 만나는 장면, 빗속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화면이 아름다웠고 음악도 감미로워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지요. 슬쩍 옆을 보니 우진이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인공들이 포옹하는 장면,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안는 장면이 나오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옆에 앉은 우진의 손을 잡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영화에 취한 걸까요?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린 걸까요? 우진이가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그를 보면서 우리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공기가 달라지면서 TV 소리만 들렸지요. 심장이 쿵쿵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고 제 손도 떨렸어요. 이게 뭔지, 왜 이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어요. 갑자기 터진 고백에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요. 무슨 소리냐며 한창 나이에 무슨 아줌마를 좋아하느냐는 반문을 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꽉 잡고 있었어요. 진짜라는 말과 함께 계속 생각났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방에서 제가 과일 갖다 줄 때부터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건 그냥 자주 보니까 그런 거라는 대답을 했지요. 우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진심이라는 말, 저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린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떨린다는 그 말에 제 가슴도 떨렸어요. 이상했습니다. 23 남짓한 청년이 하는 말인데 말이에요. 진정하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직 어리고 저는 친구 엄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지만 우진은 상관없다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파 위에서 우리 사이
거리가 점점 좁혀졌지요. 안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우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따뜻하면서도 떨리는 그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우진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참을 수가 없다는 말이었지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떨림이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얼마 만인지 모를 만큼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고 누군가의 체온을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것도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지요. 우진이 저를 끌어안는 순간 정말로 저도 모르게 그의 등에 손이 갔습니다. 넓은 등과 탄탄한 몸, 젊은 남자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이 느낌이 너무 좋았지요. 말을 꺼내려는데 우진이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안 된다는 말을 입으로는 했는데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부드러웠어요. 떨리면서도 너무나 감미로웠지요. 우진의 키스는 서툴렀지만 그 서툼 속에서 진심이 느껴져 오히려 더 애틋했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게 손끝과 입술에서 그대로 전해졌는데 저는 그 키스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어요. 아니,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함께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로의 입술을 탐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고 TV에서 흘러나오는 영화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우진이 천천히 저를 소파에 눕히면서 위에서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안 되면 지금이라도 멈추겠다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소파 위에서 서로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황홀한 그 순간은 몇 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라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우진은 계속 제 눈치를 살피며 이래도 되는지 괜찮은지 물어왔지요. 저는 괜찮다는 말과 함께 천천히 하라며 그를 다독이며 함께했습니다. 떨리는 손길, 서툰 움직임이었지만 그게 더 진심처럼 다가왔어요. 젊은 남자의 뜨거운 체온이 제 온몸을 감쌌고 거친 숨소리가 섞이면서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만의 시간이 흘러갔지요.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우진이 꿈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을 때 꿈이 아니라는 대답을 했지요. 그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상하게도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신이 돌아오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뭘 한 건지,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몸을 일으켜 옷을 입으면서 우진에게 얘기 좀 하자는 말을 꺼냈지요. 우진도 옷을 입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은 그냥 비밀로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한번 스친 추억으로 간직하는 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지요. 우진이 알겠다는 대답을 하면서도 만약 자기가 더 좋아지면 어떡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들, 예쁘고 몸매 좋은 친구들이 많지 않냐는 반문을 했더니 우진은 자기는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고집스럽게 반복했어요. 괜찮다는 위로와 함께 어쩌다 감정이 그럴 수 있는 거라는 설명, 저도 그랬다는 솔직한 인정을 했지요. 진짜 자기 생각을 했냐는 우진의 질문에 생각했다는 대답을 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왜 이러냐는 물음, 계속 만나면 안 되냐는 부탁에 안 된다는 거부, 우리는 안 된다는 반복, 미래가 있지 않냐는 설득을 했지만 우진은 저와 계속 이렇게 만나고 싶다는 말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지 말라는 부탁을 했더니 왜냐는 질문, 진심이라는 강조, 정말 저를 좋아한다는 고백이 이어졌지요. 고개를 저으며 오늘 하루 좋은 추억 만들었다고 생각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어지면서도 제가 원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 약속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고맙다며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곧 아들이 올 시간이라 우진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 남아 방금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둘 사이에 벌어진 채취가 아직도 방 안가득 풍기고 있었어요. 이게 꿈인가? 진짜 일어난 일인가 하는 생각에 제 입술을 만져보니
아직 얼얼했지요. 20분쯤 지나 초인종이 울리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대답하고 우진이 왔냐는 질문에 방에 있다는 답을 했더니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며 늦었냐는 물음, 오래 기다렸냐는 질문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다는 우진의 대답이 이어졌지요. 평범한 대화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잔 마셨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신 차리라는 생각, 내가 지금 뭘 한 거냐는 자문을 했지만 떨림이 잔잔하게 몸에 남아있는 이 기분이 싫지 않았고 후회도 되지 않았지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방문 쪽을 우진이 있는 방을 보게 됐어요. 저녁 먹으라는 말에 나온 두 사람 중 우진의 얼굴은 평온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우리는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민재는 눈치채지 못하고 평소처럼 밥을 먹으며 다음 주 시험 얘기를 했어요. 우진에게도 시험 있냐는 질문을 하니 같이 공부하려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지요. 식사가 끝나고 우진이 일어서며 이만 가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벌써 가냐는 물음에 내일 아침 수업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조심히 가라는 인사를 건넸어요. 현관까지 배웅하러 나갔을 때 아들은 안방에 있었지요. 문 앞에서 우진이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다는 인사였어요. 고개만 끄덕였지요. 더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우진이 떠난 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렸어요. 왜일까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우진 생각이 났어요. 그의 떨리던 손길, 서툰 키스, 간절했던 눈빛이 다 떠올랐고 잊어야 하는데 잊히지 않았지요. 노트북을 켜서 오늘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감정이 생생했고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주인공들이 처음 키스하는 장면, 소파에서 서로를 안는 장면, 이별을 약속하는 장면을 밤새도록 썼지요. 해가 뜨고 완성된 대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뭐라고 우는 건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요. 그날부터 며칠이 흘렀지만 우진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 아들한테 물으니 요즘 바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과제랑 시험 준비한다는 이유였고 그렇구나 하는 대답을 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요. 제가 쓴 대본을 의뢰인에게 보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대박이라는 감탄, 조회수가 미쳤다는 흥분, 벌써 80만 뷰를 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댓글 반응도 최고라며 다들 현실감 넘친다며 난리라는 말도 들었지요. 속편을 부탁받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속편을 써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인공들은 어떻게 될까? 다시 만날까? 이대로 끝날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으로는 해피엔딩을 쓰고 싶었지만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진은 오지 않고 저는 혼자 그리워했어요. 키보드에 손을 올려 천천히 쓰기 시작했지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그리워하는 장면, 밤마다 그를 떠올리는 장면, 일상 속에서 문득 생각나는 장면을 쓰다 보니 대본이 아니라 제 고백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 정말 보고 싶다는 갈망,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욕구를 쓰는데 손이 떨렸고 눈물이 글자를 가렸어요. 이게 뭔지, 왜 이러는 건지, 한번 스친 인연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었지요. 며칠을 그렇게 대본 쓰면서 우진을 떠올리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주말에 2박 3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말을 했어요. 조심히 다녀오라는 당부를 했지요. 토요일 아침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그날 우진과 함께 있었던 그 소파에 앉아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키스했고 여기서 안았었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지요. 그리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고 다시 안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다시 켜서 속편을 완성하려 했지요.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잊지 못해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려다 지우고 전화를 걸려다 끊는 장면을 쓰다 보니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볼까
우진한테 연락해볼까 싶었지만 내가 먼저 끝내자는 말을 했잖아요. 추억으로 남기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싶었지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부엌에 가서 커피를 내렸는데 손이 떨려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지요. 문득 그때 우진이 했던 말, 저와 계속 이렇게 만나고 싶다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한테 미래가 있을까요? 23 대학생이랑 42 아줌마랑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저녁이 되어 혼자 밥을 먹으려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멈춰졌지요. 우진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고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진이 작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들어와도 되냐는 질문에 들어오라는 대답을 했지요. 문을 닫고 거실에 서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진이 더는 못 참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말을 끊으려 했지만 우진은 계속 생각했다는 말을 반복했지요. 매일 저만 생각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부, 미래가 있지 않냐는 설득을 하려는 순간 우진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제 몸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떨리기 시작했고 저도 그를 안았지요.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우진이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저도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지난번보다 깊었어요. 우진이 저를 안아 올렸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았지요. 침대에 누웠을 때 우진의 손길은 부드러웠으며 지난번보다 여유로웠습니다. 조금 익숙해진 걸까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그 순간의 온기와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고 젊은 남자의 손길이 제 몸을 어루만졌지요. 그 감촉에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우진과 함께하는 순간 몇 년 만에 느끼는 그 감정에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시작된 움직임에 맞춰 저도 함께했지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우진의 움직임이 점점 깊어지면서 제 손이 우진의 등을 감쌌어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가장 깊은 순간에 우진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지요. 함께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온몸이 떨렸고 우진이 제 위에 쓰러지면서 우리는 한동안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섞인 침대 위에서 우진이 저를 안고 있었고 제 머리를 쓰다듬는 우진의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있고 싶다는 말, 계속 함께 있고 싶다는 속삭임이 들렸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다가 우진이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고 저도 일어나 옷을 챙겨 입으면서 우진에게 물었지요. 어떻게 온 거냐는 질문, 민재가 여행 간 거 어떻게 알았냐는 물음에 우진이 민재한테 들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다는 이유였어요.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어서 왔다는 우진의 고백에 제 가슴이 또 떨렸지요. 우진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면서 계속 만나자는 부탁, 숨어서라도 만나자는 간청을 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는 거부, 들키면 어떡하냐는 걱정, 민재한테 들키면 어떡하냐는 두려움을 말했더니 우진이 조심할 거라는 약속을 했지요.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같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두려웠어요. 우진은 젊고 미래가 있는데 저 같은 아줌마랑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을 했지요. 우진이 상관없다는 대답, 나이 따위 상관없다는 강조, 저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냐는 우진의 질문에 고맙다는 감사,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요. 우진이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지 말라는 위로, 자기가 지켜줄 거라는 다짐을 했지만 이게 얼마나 갈까요?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고 우진을 안으면서
조금 더 이러고 있자는 말을 했습니다. 우진이 저를 꽉 안아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우진이 가야 한다는 말을 꺼냈지요. 늦으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 다음에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우진이 마지막으로 키스를 했어요. 짧지만 진한 키스였고 다음에 또 보자는 약속을 남기고 우진이 떠났지요.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집안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진이 있었던 자리가 아직도 따뜻했어요. 노트북을 켜서 대본을 완성하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막히지 않았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두 주인공이 다시 만나는 장면, 서로를 확인하는 장면, 금지된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심하는 장면을 써내려갔어요. 이건 대본이 아니라 제 이야기였지요. 제 고백이었고 제 감정이었으며 제 욕망이었습니다. 밤새 쓴 속편을 아침에 의뢰인에게 보냈더니 곧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진짜 대박이라는 감탄, 조회수가 폭발할 것 같다는 예상, 계속 이런 퀄리티로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지요. 알겠다는 대답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상상으로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진은 가끔씩 찾아왔어요. 민재가 없을 때를 노려서 왔지요. 학원 간다는 말을 할 때, 친구들 만난다는 이유를 댈 때, 도서관 간다는 핑계를 댈 때마다 우진이 왔고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소파에서, 침대에서, 때로는 주방 식탁 위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느꼈고 그때마다 저는 그 감정을 대본에 옮겼어요. 제 대본은 갈수록 인기를 끌었지요. 조회수는 수백만을 찍었으며 의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진과의 시간이었어요. 금지된 관계, 들키면 안 되는 비밀, 하지만 그게 더 짜릿했고 더 달콤했지요.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우진도 저를 원했으며 저도 우진을 원했어요. 42 싱글맘과 23의 대학생, 아들의 친구와 친구 엄마, 있을 수 없는 관계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지요. 제 대본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떨림, 이 설렘, 이 금지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고 우진을 만나서 다시 여자로 살아난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노트북 앞에 앉아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우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올 거냐는 질문, 보고 싶다는 마음, 다시 안고 싶다는 욕구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곧 답장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만날 것이고 또 서로를 느낄 것이며 이 금지된 관계를 이어갈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42 싱글맘 한미선과 23 대학생 최우진의 금지된 사랑, 아들 몰래 벌어진 은밀한 관계, 대본 작가가 소재를 찾다가 빠져든 현실의 막장 드라마.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제 삶이고 제 선택이며 제 행복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과 결핍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함은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왜 생겼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요. 사랑은 때로 우리를 뜨겁게 만들지만 그 열기 속에서 자신을 잃으면 결국 상처로 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면 오늘 하루는 조금 더 따뜻한 대화로 채워보세요. 여기까지